박스들 안녕. 제가 저번에 별나라 요정 콤이라는 만화 한번 말해봤는데 그 만화는 인기 있을 만한 요소가 가득하고 실제로 재밌는 만화지만 아쉽게도 조기종영에서 4쿨 52화가 아니라 43화로 완결이 나버린 애니였죠. 그래서 오늘은 콤이처럼 조기종영 당한 애니메이션 한번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애니메이션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재밌게 보세요. 조기종영, 만화 잡지에서 나오는 출하 엔딩과 결이 같은 요소로 쉽게 말하면 그냥 인기 없어서 애니메이션 중간에 접는 겁니다. 출하 엔딩도 인기 투표나 단행본 판매량 같은 거 보면서 중간에 완결시키는 거 마냥 애니메이션은 시청률과 관련 상품 판매량을 보고 조기종영 시키는데 그 예시가 아까 말한 콤이죠. 콤이도 평론가 평은 좋고 아무리 곱씹어봐도 모난데 없이 힐링 가득한 추억의 만화로 기억이 되지만 문제는 마법소녀에 꽂힌 완구 판매량이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적은 시청률은 덤이고요. 그래서 조기종영을 당했는데 오늘은 그런 조기종영 만화들 한번 말해볼게요. 먼저 볼 만화는 전설로 남아버린 조기종영 만화입니다. 그건 돈 드라큘라. 돈 드라큘라, 이름만 들어봐도 드라큘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 게 티가 나고 화면을 보면 와 진짜 옛날 만화다 싶죠? 맞아요, 이 애니의 원작은 79년도에 연재한 만화고 애니화도 82년에 한 진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밋밋한 옴니버스물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게 2000년대까지는 막 방영해져도 진짜 재밌었거든요. 침프이 파맨 커러스캣 니안다 렛츠고! 아무튼 그 시절 옴니버스 구성을 보여주는 고전 만화들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만화의 특이점은 작가입니다. 이 만화를 그린 작가는 데즈카 오사무. 데즈카 오사무는 블랙잭, 아톰을 그린 유명한 만화로 본국인 일본에서는 거즘 현재의 만화 시장에 초석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자기 이름을 딴 만화상도 있고 일본 만화에서 자주 나오는 만화가의 스테레오타입, 베레모를 쓴 안경 캐릭터는 이 데즈카 오사무의 모습에서 따온 겁니다. 그 정도로 일본 만화 역사에 빼놓으면 안 되는 인물이라 만화의 신이라는 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개그 요소로 사용해서 댓글창에 갈비찜 레시피 소환되는 작가에게도 만신, 냅둬도 자연사야 왱알왱알 뭐야? 하는 저세상 드립이 난무했던 작가도 만신. 만약 내가 지금까지 나온 단점까지 다 상쇄시켜버리면 나보고 만신하라고 할 거냐! 의 정서 흑백의 만신 쿠보 카이토 같은 여러 드립으로 사용 중이지만 일본에서는 이 만신이라는 칭호를 데즈카 오사무를 지칭할 때 쓴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대단한 업적을 가진 만화가의 작품이고 나온 시기도 블랙잭이라는 잘나가던 만화 이후에 나온 뒤라 푸시받을만 하고 탄생 배경 자체도 데즈카 오사무가 블랙잭 같은 어두운 작품을 그리다 밝은 개금을 그리고 싶어서 탄생한 작품이라 현대 일본의 드라큘라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해프닝을 개그 요소로 활용한 진입장벽도 낮은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나왔으면 최소한 중박은 친다 이런 느낌인데 이 애니메이션은 조기종영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레전드로 남았습니다. 이유는 역사상 가장 빨리 조기종영된 애니라는 건데요. 그 과정도 골 때립니다. 일단 이 애니는 총 8화인데 그 와중에 도쿄에서는 4화까지만 방영하고 종영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중간에 프로듀서들이 제작비 횡령하고 토꼈대요. 원래는 26화 제작 목표를 잡고 21화까지는 각본까지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화까지는 완성을 하고 방영을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횡령 이슈가 뜬 거예요. 그래서 각본가는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고 거기에 그냥 손해본 수준이 아니라 나비 효과가 장난 아니었어요. 일단 직원들도 아니 이게 뭔 상황이요 이러고 있을 게 안 봐도 비디오고 스폰서들은 자기들 돈이 갑자기 슈킹당한 거고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갑자기 강도가 든 수준인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 결국 스폰서들은 투자 비용 회수도 못하고 그대로 도산을 해버렸다고 하고 제작사인 그린박스도 제작비 회수도 못한 거니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여러 의미로 전설이 되면서 최단기간 조기종영 타이틀을 갖고 있는 돈 드라큘라. 헌데 이건 너무 옛날 일이니 이번에는 97년생 언저리 세대가 공감할 만한 조기종영 애니 말해볼게요. 다음 해볼 만화는 신의 궤도 잔느입니다. 신의 궤도 잔느, 원제목 신풍궤도 잔느는 그 시절 투니버스에서 해줬던 도둑 마법소녀 애니메이션입니다. 대충 줄거리는 매일 부모님의 편지를 그리워하는 예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교우관계에 안만하고 체조부라 운동신경도 좋고 외모는 작중 예쁘다고 언급이 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외로움이 공존하는 캐릭터입니다. 헌데 예리는 알고 보니 밤이 되면 악마에게 잠식된 물건을 훔치는 궤도 잔느로서 활동하는 이야기가 이 신의 궤도 잔느지만 이 애니는 진짜 보고 있으면 처절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인공이 막 굴려집니다. 일단 부모에게 방치된 급으로 살고 있는 서사라 주인공 예리는 파트너 요정 핀을 단순하게 파트너가 아니라 최소 또 다른 나의 가족급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데 슈밤 그런 캐릭터인데 주위에서 배신만 존나게 때리고 있어요.
아무튼 이건 이따 얘기하고, 이 애니는 도둑이라는 컨셉이라 그 시절 궤도키드, 천사소녀 네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궤도키드가 여심을 아직도 훔치고 있고, 천사소녀 네티가 아재들의 그 시절 마음을 훔친 것 마냥 이 잔느도 그 시절 이거 보던 시청자들 마음을 야물딱지게 훔쳤죠. 왜냐면 이뻐요. 에이, 눈깔이 개 큰데 뭐가 있잖아. 미인상 추구미가 맨날 바뀌는 것 마냥 이 시절 애니 캐릭터 미인상은 이 스타일임. 아무튼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진짜 빡세게 구르는 예리의 서사죠. 일단 설정 모티브가 되는 잔다르크라는 캐릭터가 여러 배신을 당한 인물이라 그런지 예리도 여러 의미로 배신 같은 안 좋은 서사가 많아서 전설로 남은 역대급 통수캐 핀을 시작으로 멘탈이 갈리는데, 핀이 예리의 짱친에게 야, 너네 아빠 경찰인데 네 친구는 궤도 잔느라며, 야, 잔느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런 식으로 현혹시키고 싸우게 하기, 그거 다 이겨내니 엄마 아빠 환영을 보여주면서 멘탈 박살내기 등등 정말 악독한 서사가 잔뜩인 만화였습니다. 나는 살면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00년대 초 마법소녀물 장르에서 주인공이 이런 인생 포기하기 직전인 표정을 짓는 건 아직도 충격이었어요. 아니 진짜 어른 되고 다시 보면 흑화 안 한 게 용해요. 솔직히 이 지경까지 갔으면 고통을 느껴라 이런 대사 치는 것도 이해 가능해요. 아무튼 그런 애니에 원작은 달빛천사로 유명한 타네무라 작가가 만든 만화라, 이 작가 특징인 원작은 비교도 안되게 매콤함이 적용되어서 애니로 좋은 추억을 갖고 원작까지 퍼먹어보면 좋든 싫든 여러 설정 차이를 보여주면서 여러가지 맛이 느껴지는 게 이 신에게도 잔느인데, 알고 보면 이 신에게도 잔느 애니메이션은 조기 종영당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시청률 부진이었죠. 옛날이야 와 예리 잔느, 와 진서 신바뜨 이러면서 재밌는 만화로 잘 봤지만 실제로 봐보면 이 조기 종영당한 흔적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일단 그 시절 국룰 52화 4쿨이 아니라 44화라는 애매한 화수고 후반부 급전개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그도 그럴 게 일단 애니 기준 핀은 세뇌를 당했다는 설정이고, 애니 중반부 27화에 핀이 잠깐 하차를 하고 예리는 2차 변신폼으로 바뀌면서 강해진 악마들과 싸우다 갑자기 핀이 나타나 통수를 치는 전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40화 마지막, 그니까 끝나기 직전에 나와요. 3-4개월 시간 동안 없던 캐릭터가 끝나기 직전에 나오고 부랴부랴 아빠는 경찰, 친구는 도둑 하면서 친구 흑화도 야무지게 시키는 전개 자체가 엄청 빠르고, 결말 따지고 보면 결국 마왕이 아니라 마왕의 2인자 정도 잡고 끝난 겁니다. 아마 시청률이 안 나온 이유가 타겟층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시절에 이런 식으로 순화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이유는 엔간하면 왕구 때문인데, 잔느가 일단 왕구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2차 변신폼 이전에는 무기는 그냥 평범한 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부터 신발 장난이고, 일단 아동용 스타일러 순화시켰지만 잔느 자체가 키스도 좀 찐하게 하고 노출 장면도 있어서 뭔가 완전한 아동용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감이 없지는 않긴 해서 꼬꼬마 아이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 어른용이라고 하기에는 애들용 느낌이 강해서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시청률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즘 10화 가까운 화수가 잘려버린 잔느, 헌데 사이즈만 보면 진짜 역대급인 조기종용 애니는 이거죠. 그건 내일의 나자. 내일의 나자는 그 시절 여러 의미로 전설로 남은 애니메이션이고, 대충 줄거리는 애플필드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나자 애플필드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고아원에 살고 있어서 보통의 고아 캐릭터처럼 고아원을 나가면 뭘 할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자에게 소포가 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입었던 드레스와 편지였고, 그 편지에는 나자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지만 애플필드 고아원에 괴한들이 침입을 하고 노리는 건 나자가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브로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괴한을 잘생긴 남주가 지켜주고, 나자는 그대로 유랑극단 단델라이온 극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엄마를 찾으러 여러 나라를 여행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7년경 투니버스에서도 더빙 방영을 해준 애니메이션이고,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때 저 초등학교 4학년 소파에 앉아서 닌텐도로 뉴슈마, 별의 컵이 하면서 TV로 투니버스 틀어놓았던 시절인데 뭐든 재밌었겠죠. 그리고 이 작품이 초월 더빙으로 유명합니다. 원본은 주연 성우가 신인급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성우진 빵빵해서 주연부터 악역까지 다 짱짱한 연기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나자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작화는 장난 아닙니다. 전설의 무도회 장면부터 춤을 추는 모습과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연출 등 지금 봐도 와 장난 아닌데 싶은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헌데 이 만화는 다른 의미로 레전드를 찍는데 일단 이유를 하나하나 곱씹으면 작화 좋고 이야기도 힐링 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그 나라들의 특징,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푸우 같은 유럽 국가 특색 잘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헌데 갑자기 중반부 남주는 쌍둥이였다는 진실과 함께 나자는 같은 고아원 출신 로즈마리 애플필드, 쉽게 말해 악녀 포지션 친구가 야무지게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친구는 자기는 진짜 어딘가의 공주인 줄 아는 정신병자 캐릭터로 중반부터는 나자 가문의 돈을 노리는 작자와 손을 잡고 나자 행세를 하는 악독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초반까지는 레미제라블 소녀 코제트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막장 요소 플러스 집안 싸움 플러스 쌍둥이 치정극 같은 요소가 섞이며 애들 보라고 만든 건지 어른들 보라고 만든 건지 헷갈리게 되었죠.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이 애니는 푸시를 많이 받은 애니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애니는 토에이와 반다이의 합작인데 반다이는 프라모델 이미지가 강하지만 디지몬, 세일러문, 드래곤볼 같은 여러 굵직한 작품 판권을 갖고 있을 만큼 장난 아닌 기업이고 토에이도 원로 제작사 중 하나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굵직한 기업인데 이 2003년 나자는 레미 후속작으로 만든 애니입니다. 레미는 그 시절 대표 애니 중 하나일 만큼 잘 나가는 애니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냐면 대충 시청률만 따지면 낮은 게 8%, 높으면 11%예요. 그런 작품 후속작으로 나온 거고 반다이가 껴있으니까 장난감도 바로 판매가 가능하니 성공하면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자는 진짜 엄청 푸시를 받아서 일단 레미 시간대를 이어받았고 만화도 같이 발매했고 애니는 아까 말했듯 장난 아닌 작화와 정성을 보여주는 것만 봐도 진짜 열심히 만든 게 느껴지지만 문제는 순수 체급, 그니까 재미가 없어지면서 인기가 바로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많죠. 일단 나자는 인기가 식어버리면서 원래의 계획인 100화에서 50화로 반토막 나며 조기 종영당했고 만화판 작가도 이 나자 만화 이후에 활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DVD도 안 팔리고 장난감도 안 팔리고 하면서 악성 재고가 되면서 떨이 판매까지 갔다고 하죠. 근데 얘네가 푸시를 엄청 했다고 했잖아요. 이 시절에 나자 관련 장난감 브로치부터 시작해 진짜 많이 만들었는데 얘네 우산도 만들고 심지어 나자 미신기까지 종류별로 진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장난감 전부 판매량이 처참했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도 성공한 게 없는 흑역사 그 자체예요. 거기에 시간대는 다르지만 대충 여아용 타겟층 만화들 2003년에 짱짱에서 유씨, 파레이도 스타까지 같은 연도에 나온 애니들이라 나자는 솔직히 말하면 작화 말고는 다 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레미 시간대 만화들 매출을 따지면 나자가 제일 딸립니다. 그나마 배경 자체가 유럽 쪽 국가라 그런지 유럽 쪽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자가 아까 반토막이 나버리면서 거즘 1년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향후 1년을 책임질 새로운 IP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프리큐어입니다. 어찌 보면 흑역사빔 하나 맞고 야무지게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탄생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아픈 손가락 느낌이지만 은근 추억하는 사람이 많은지 2023년에는 20주년이라고 팝업도 열리고 뭔가 행동을 하긴 했다고 하네요. 역시 추억은 무시 못해요. 오늘은 이렇게 조기 종영 당한 애니들 한번 말해봤는데 원래 이게 짜놓은 게 더 많아서 아직 할 얘기가 많으니 다음에도 여러 만화들 들고 올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